지난 영상에서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포인트와 연장 또는 해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아직 이전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ISA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전략은 추가 절세, 과세 이연 혜택 등 ISA 계좌를 120% 활용 가능한 만기 전략으로 극소수의 투자자만 해당 전략을 활용 중에 있죠. 기사에서 보듯 해당 전략을 활용하는 비율은 0.4%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 중 정말 극소수만 연금 전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낮은 전환율에는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연금에 넣으면 모든 돈이 묶이는 거 아니야? 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ISA 만기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건데요. 결혼,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도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의 상황에 맞게 ISA 만기 연금 전환 제도를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3년간 ISA 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인 8천만 원을 납입했다 가정하고 여기서 수익금으로 500만 원이 발생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의무가입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ISA 계좌의 잔고는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8,500만 원이 될 텐데요. 이 8,500만 원을 일반 계좌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은 연금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에서는 IRP를 제외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한다 가정하고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매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죠. 그럼 왜 사람들이 세액공제 혜택도 없는데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려 할까요? 이는 해당 계좌에서 배당,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15.4%를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세율로 저율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계좌였다면 지금 당장 납부해야 했을 세금을 먼 미래로 연기시켜 줌으로써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재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혜택을 과세 이연이라고 하죠. 이처럼 연금 계좌에는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이 있고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출금이 가능해지기에 매월 배당금이 나오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배당 성장 ETF를 투자하기에 정말 최고의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 15.4%를 제외한 금액이 배당으로 입금되는 데 반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전액이 입금이 가능하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혜택이 있는 만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매년 1,800만 원밖에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납입 한도 역시 하나의 혜택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ISA 계좌의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납입 한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기에 ISA 연금 전환 혜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ISA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최대 300만 원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기 금액 전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통해 설명드리자면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해에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최대 한도로 활용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에 ISA 만기 전환 금액에 따른 300만 원을 더해줌으로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단기에 돈을 인출할 계획이 없고 연금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IRP를 활용해 3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므로 1,200만 원까지도 가능해지죠. 그럼 연금저축 계좌와 ISA 연금 전환 제도를 활용했을 때 연금 계좌로 납입하였지만 세액 공제 혜택은 받지 않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1년 최대 납입 한도 1,800만 원 중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6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고 ISA 만기 금액 8,500만 원 중 세액 공제 혜택 300만 원을 제외하면 8,200만 원 역시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하죠. 즉,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회 배당에 대해 세금을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과세 이연 혜택은 누리면서 결혼, 내 집 마련과 같은 목돈을 빼야 할 때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9,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만 이용하게 되면 3년 동안 최대 5,400만 원의 금액 납입만 가능하지만 ISA 연금 전환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억 3,900만 원까지 납입 후 연금 계좌에서 운용이 가능해지죠.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9년을 운용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연금 저축만 활용하면 1억 8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밖에 없지만 3년마다 ISA 계좌에 연금 전환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4억 3,500만 원까지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4억 3,500만 원 중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6,900만 원과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3억 6,6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실제로 해당 전략을 활용해 연금저축계좌에서 시가 배당률 3.4%, 배당 성장률 10%를 가정한 SCHD ETF를 투자했다 가정한다면 10년 동안 SCHD, 즉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8,981만 원으로 일반 계좌로 운용했을 경우 1,383만 원이 세금으로 발생했겠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세금 없이 8,981만 원이 입금되고 해당 금액을 바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저와 같이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액 공제 받는 금액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인출 시 불이익이 있기에 미래를 위한 연금으로 활용하고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시는 연금저축과 ISA 계좌의 최대 한도 기준으로 설명드렸기에 해당 금액을 모두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노후보다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연금저축은 제외하고 ISA 연금전환제도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ISA 연금전환 제도만 활용하더라도 10년간 2억 5,5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과 수익금은 미래를 위한 금액으로 나머지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2억 4,600만 원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부라면 9년 동안 5억 원의 금액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지죠. 언제 목돈을 인출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연금저축에 600에서 1,800만 원씩 납부하는 것보다 ISA 계좌를 활용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고 3년 후 연금저축으로 전환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은 물론 목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전략이 조금 더 유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결혼, 내 집 마련을 모두 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없기에 매년 연금저축 계좌에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 ISA 만기 전환까지 활용함으로써 연금저축의 납입 금액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ISA 연금전환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노후생활비 인출 시에도 연 1,2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여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지기에 ISA 연금전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장점이 많은 ISA 연금 전환 제도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연금 전환의 경우 만기일 혹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만기 해지 후 바로 연금 전환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방법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된 계좌를 해지하고자 한다면 각 증권사의 해지 방법을 통해 ISA 계좌를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해지 방법이 다르니 방법은 인터넷에 증권사명의 ISA 해지 방법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지 처리가 되면 ISA 금액이 CMA 계좌로 입금 처리될 텐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의 증권사 계좌로 이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증권사의 해당 금액에 대해 연금 전환 신청을 해주시면 연금 전환이 완료되죠. 최근 ISA 만기 후 연금 전환 시 혜택을 주는 증권사도 많으니 연금 전환 신청 전 이러한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투자를 할 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종목 선정, 매매법 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매월 자동 적립식 투자하는 것이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믿고 있죠. 이런 심플한 투자법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의 최소화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절세 포인트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같은 투자여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연금저축, ISA 계좌 등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과 같이 앞으로도 스나치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자동화 환경 세팅 방법과 이 투자법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세, 수수료 절감 등을 집중해서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